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대출을 받는 걸 극도로 경계해야 되고, 만약에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대출을 이제 앞으로는 변동금리가 아니라 고정금리 대출로 이제 받아야죠.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제 점점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제 변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자만 내면 됐고 원금은 안 갚아도 된다 이랬던 분위기가 이제 앞으로는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갚아야 되는 거고, 점점 이제 소득 기준에 따라서 소득 증빙이 제대로 되어야 이 대출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영업자들 대출은 이제 거의 어렵다라고 봐야죠. 앞으로는 대출 받기 위해서는 건강증명서, 범죄 이력 조회, 뭐 성범죄 마찬가지, 게다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요구하겠죠. 재직증명서뿐만 아니라 뭐 학력증명서뿐만 아니라 뭐 이 사람의 소득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뭐 잔고증명서든 아니면 각종 이제 금융거래 관련한 내용들도 이제 요구받게 될 것이고, 엄청나게 많은 이제 자료 요구를 이제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겠습니까? 이제 결국 이제 대출을 이제 장려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출을 이제 안 해줄 가능성이 이제 더 크다라고 봐야죠. 이제 이렇게 이제 체제가 변하면 사람들은 이제 많이 어려워하죠. 이때까지 계속 이제 빚 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빚을 권장하던 시대가 이제 빚을 내면 안 되는 분위기로 이제 바뀌어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미치는 거죠. 뭐 결국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이제 상황에 또 이제 맞춰서 적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결국에 이제 사람들이 삶이 이제 더 이제 빡빡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의 소비를 이제 더 이상 이제 기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지금도 이제 언론 뉴스를 보면 호텔 뷔페가 20만 원이 넘었다는데 더 오르기 전에 빨리 가서 소비하자, 빨리 맛을 보자,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이제 언론 뉴스로 이제 나오는데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강남의 압구정동의 현대 아파트가 뭐 100억 가까이 하던 게 되게 많이 떨어져서 지금 뭐 80억대 후반이다, 이런 얘기를 해본들 서민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저하고도 상관없고요. 뭐 여기 반포에 자기 아파트가 뭐 36억 하던 게 31억 됐다, 뭐 저 같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어쩌라고요. 아무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언론 뉴스가 언제부터인가 너무 자극적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제 계속 이제 사람들 욕망만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부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라고. 저 부자도 아니고 그냥 이제 지극히 평범한 보통의 사람이거든요. 그럼 보통 사람들이 이제 시각에서 봤을 때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뭐 너무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냥 분양받아가지고 아파트 프리미엄으로 돈 벌었다, 3억 벌었대, 5억 벌었대, 이 얘기 다 뭡니까? 친구 얘기입니다. 직접적으로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실제로 돈을 그렇게 버는 건 잘 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팔아야지 자기 돈인 거지. 뭐 집의 가치가, 내가 산 집이 5억이었는데 지금 15억으로 올라서 10억 벌었잖아, 이런 얘기는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기분만 좋은 거지 실제로 자기가 그걸 팔아서 자기 손에 쥐지 않는 이상은 의미 없는 얘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뭔가가 이제 필요한 거지, 그냥 계산기만 두드려 가지고 평가 금액으로 기분 좋다 어쩌다, 뭐 실제로 자신의 삶이 확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집을 사지 말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집은 사야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집을 빚 없이 사고 뭐 여유롭게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 이 대단한 얘기죠. 월급을 300만 원을 받아도 이자 수익으로 혹은 월세로 한 달에 50만 60만 원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소득은 훨씬 더 350에서 360이 되는 거고, 뭐 월급을 300만 원 받는 사람이 이자를 만약에 월에 100만 원 내면 소득이 그냥 200만 원으로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하고 후자하고는 딱 두 배는 아니지만 뭐 이제 무려 160만 원이라고 하는 실제 가처분 소득의 차이가 이제 생기는 거죠. 엄청난 격차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빚지지 않고 살면 그래도 삶의 수준이 아이들 먹고 싶어 하는 거 먹일 수 있고, 이제 가족들 그래도 여행도 다니면서 외식도 하면서 뭐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씩은 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좀 줄어들 뿐이겠지만 불황이라 그래야죠.
예전보다 씀씀이가 조금은 줄겠지만 씀씀이 자체를 그냥 재료로 만들고 이러진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혹독한 과정을 많이 겪었죠. 그 혹독한 과정을 이제 그들이라고 겪고 싶어서 그렇게 겪었겠냐고요. 어쩔 수 없으니까 너무 이제 내몰리니까 그렇게 변해간 거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목격하게 되는 이제 많은 이제 연끌족들의 몰락, 그게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이제 교훈이 될지는 잘 살펴보고 잘 따져봐야겠죠. 결코 녹록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때까지는 뭐 연끌족들이 똑똑했다, 빚내가지고 집 사고 한 게 얼마나 현명한 줄 아느냐 라고 했다고 하면, 이제 지난 5년 동안 빚내지 않고 함부로 부안에 어동가지 않고 그냥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일했던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앞으로 이제 더 두고 봐야 됩니다. 더 따져봐야 됩니다. 살아가는 삶이 참 쉽지 않다라는 거, 많이 막막하다라는 거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살아가야죠.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씩 둘씩 축적해 나가면 그래도 삶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아주 멋있게, 아주 이렇게 확장되진 않겠지만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나아질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이제 삶을 이렇게 미로 짐작해 보건데 금방금방 나아지는 건 없다. 하지만 시간을 길게 보고 애쓰고 노력하면 시간이 축적이 되면 나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부지런히 애쓰면서 살아가야, 그렇게 삶을 다듬어 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린 누구나 다 자기만의 내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내공을 어떻게 좀 잘 좀 이제 드러내 보이면서 실천하면서 살 건지가 관건이다라고 봅니다. 뭐 이만큼 왔다 하고 허리띠 풀고 엉청망청거리고 하면은 이제 나중에 삶이 이제 안 좋아지는 거고요. 지금 좀 삶이 좀 힘들어도 허리띠 조금 이렇게 졸라매고, 뭐 물론 계속 졸라맨 상태에서 계속 허덕이면서 이제 저랑만 하면은 이 멘탈 나가겠지만 중간중간에 좀 위로하고 스스로를 또 가져오고 또 챙기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이고, 뭐 중간중간에 좀 쉬어가는 시간들도 필요할 것이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흐름을 관통하는 이제 트렌드, 앞으로의 모습들, 절약, 근검성실, 근검절약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들,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더욱더 요구되는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 같은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가면 앞으로 어떤 일이든 뭐든 무난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